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이제 주식회사의 회사 해산에 대해서 한번 시험이 나올 만한 살펴볼 건데, 여기서는 뭐 크게 많이 나올 거는 없고요. 예, 주식회사에 해산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해서, 해산 사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명에서 합자회사와 좀 다른 점은 있었죠. 한 명에서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사원이 한 명일 때 해산 사유가 됐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 주식회사는 존립기간 만료 기타 정관을 정한 사유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판결 있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특유한 해산 사유 있다면 회사의 분할과 분할 합병이 오직 주식회사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총의 계류로 가능하죠. 그죠? 그 정도 해산 사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해산 결의는 뭐 특별결의입니다. 특별결의. 그 다음에 회사의 계속도 있긴 해요. 존립기간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주총결에 의해서 해산할 때요. 세 가지 경우일 때 다시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주총의 특별계로 해산을 계속한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산 판결이 나오네요. 이 해산 판결은 앞쪽에 총론에 그죠? 총론에 통칙에 해산 명령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176조에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조문의 위치가 다르죠. 조문의 위치가 176조 회사법 통칙에 있고요. 해산 판결은요. 520조에 있다는 거. 뭐 그 정도 비교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발행주의 총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는 회사의 해산을 어디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요거 하나. 그래서 10% 소수 주주권이지만 10%를 요구하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죠. 해산 판결입니다. 해산. 부득이한 사유였을 때. 뭐 부득이한 사유는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를 계속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그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의 재산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때 그때 청구해서 해산 판결을 받아낸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건 없습니다. 큰 쟁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휴먼 회사의 해산 어, 법무사 23회에 나왔던 건데요. 한 번 정도 나왔었죠. 그렇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둔다면 이 쭉 흐름 속에서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일단 법원 행정처장이 최후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 후 5년 경과한 회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 소지를 관한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것을 관보로 언제 법원 행정처에 공고할 겁니다. 근데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그 회사는 신고 기한이 만료된 때 해산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음, 그죠? 근데 그렇지만 그 기한 내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했는 때는 법원에 해당 회사에 대해 공고했을 때 통지 발생이 되고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 주총의 특별결의에 의해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휴면 회사에 해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3년이 있죠. 주총의 특별결의를 거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완전히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해산한 것을 본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3년의 경과한 때 청산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휴면 예산은 전문으로만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 통지 원고. 회사가 해산할 때는 파산 경우를 제외합니다. 파산은 뭐 파산 관제인 쪽으로 가면 되니까 파산법으로 가면 되니까 이걸 제외하고는요. 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게 파산의 경우 제외하는 겁니다. 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해야 돼요. 그죠? 주주에 통지해줘야 돼. 해산한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산 등기, 계속 등기 이런 것 준용하면 되는 것이고 됐어요. 이제 해산은 그 정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을 해볼 겁니다. 합병. 이제 합병을 한번 가볼게요. 합병. 우리가 합병은 또 조문으로 쭉 흐름을 파악하면 돼요. 합병 별도로 공부를 했지만 일단 합병에 대한 조문을 쭉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합병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첫째. 그 다음에 주총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 그 주총의 승인은 특별 결의라는 거. 요 시발점입니다. 알겠죠? 합병 계약서 중요하고요. 주총계를 승인을 받는다. 그 주총의 승인은 특별 결의다. 알겠죠? 요거 됐어요. 조문으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요. 자, 쭉 흐름을 가볼게요. 그러면 합병 계약서 승인 받으면 어때요? 공시해야 됩니다. 공시. 이사는 합병 승인의 주총회 해일의 2주 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본점에 비치해야 된다. 그죠? 비치. 비치. 근데 이 합병 서류는 뭐 합병 계약서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를 기재한 서면, 대차 대조표 등이 있겠죠? 그럼 이 합병 서류는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이때는요, 합병 서류는요, 여러 가지 서류 중에서 주주와 회사 채권자가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병 서류는 회계장부처럼이죠. 내부 정보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 의사록 같이 이 비밀스러운 내용이 많을 때는 주주에게만 허용되는 건데 합병 서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주주, 회사 채권자. 됐죠? 공시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합병 반대 주주는 어때요? 주식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합병과 관련해서 절차를 보면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결의가 있는 때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다면, 알겠죠? 물론 여기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포함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면 주주총회 전에 통지했다? 그럼 주주총회 결의 날 참석해야 되나요? 네, 주총회 참석은 필요 없다. 알겠죠? 참석은 필요 없다. 그렇지만 총회 결의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됐죠? 이사회 결의일 때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항 가보시면 우리가 간이합병이 나오거든요. 간이합병. 회사가 이주 내에 주총회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하는 뜻을 공고했을 때 어쨌든 간이합병은요. 했을 때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예, 주식 종류 등을 적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합병, 그죠? 간이합병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522조의 3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그런 걸 명확하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흡수합병할 때 흡수합병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합병사항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병사항은 뭐 뻔하죠.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그 다음에 증가할 자본금, 준비금에 대한 사항도 계약서에 적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한 자기주의 총수, 종류와 수, 또 합병에서 소멸한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뭐 이런 거 다 적어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제 흡수합병할 때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어느 정도다라고 느낌만 가지면 되는 것이고, 자, 합병 대가가 모회사 주식이다. 합병을 했는데 소멸한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되는 것이 모회사 주식이다, 그죠? 이럴 때는 우리 모회사 주식은 취득하고 6개월 내에 다시 처분해야 된다, 그죠? 그의 특징이다. 어쨌든 소멸한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한 재산이 존속한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할 때는, 그죠? 포함할 때는 그 존속한 회사는 지급을 위해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 모자회사 관계에서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취득을 못해요. 예외적으로 취득하게 해준다. 그리고 존속한 회사는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 그 주식을 처분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처분주 있다. 자기 주식은 우리 처분권이 없고 처분 기간이 없죠. 그죠? 그런데 이게 합병하는데 삼각 합병할 때에 그때의 모자 회사 관계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처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삼각 합병 등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그럴 땐 6개월에 처분해야 된다. 근데 자회사 주식,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그런 제한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신설합병, 뭐, 합병계약서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 한 명에서 합자에서 합병계약서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회사가 주식회사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이다.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예, 한 명에서 합작일 때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아시죠? 그래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 쌍방이 한 명에서 합작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전문 문제로 시험 나오면 좋은 문제로 알겠죠? 좋은 문제 시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흡수합병 보고총이다. 그 다음에 526조에 가보면 흡수합병할 때 보고총회해야 된다. 신설합병할 때는 창립총회해야 된다. 알겠죠? 자, 흡수합병은 어때요? 이거죠. 흡수합병은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다. 그럼 어때요? A 회사가 B에게 완전 흡수되는 거. 그걸 이제 흡수합병이라고 하죠. 흡수합병하면 A가 B에 들어가 버리고 A는 사라지는 거죠. 어쨌거나 이때는 흡수합병할 때는 기존 회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기 때문에 합병을 한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한단 말이에요. 일방이 존속한다는 거죠. 그때는 그 이사는 채권자 보호 절차의 종료 후 합병을 인한 주식의 병합 그 효력이 생긴 후 이렇게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에서 단주 처리 방법으로 처분을 한 후 소규모 합병의 경우는 회사의 공고 통지, 주식의 반대 대표 절차, 주총에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흡수 합병 보고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합병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인 수인은 보고를 위해서 주총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 주총회를 그죠? 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도록 봐주는 거죠. 신주인수는 그죠? 합병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인수는 보고를 위한 주총회에서의 주주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그 다음에 이사회는요, 공고로서 주총에 대한 보고에 가름할 수 있다. 이사회는 굳이 그저 공고로서 주총에 대한 보고에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흡수합병의 절차는 이런 내용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좋은 문제는 됐고요. 그 다음에 신설합병은 당연히죠. 새로 회사가 합쳐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거기 때문에 창립총회가 거쳐지는 거죠. 창립총회가 있기 때문에 이 창립총회는 설립위원이 존재하게 되고요. 설립위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설립위원은 채권자 보호 절차를 종료한 다음에 합병을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는 그 병합이 효력이 생긴 후에 만약에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주식이 있을 때는 단주체로 처분을 한 후에 지체 없이 창립총회에 보고된다. 알겠죠? 여기에 앞에서 봤던 그 합병은 좀 다른 점이죠. 그럼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결의를 할 수 있어요. 창립총회에서. 창립총회에서 정관 변경 결의를 할 수도 있네요. 다만 이제 합병계획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총회 소집 절차, 창립총회 결의, 발기인의 보고, 임원의 선임, 뭐 그죠? 이런 것들을 신설합병 창립총회에 준용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는 공고로서 주총에 대한 보고에 가름할 수 있다. 자, 이제 신설합병 창립총회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시고 이제 간이합병하고 소규모 합병 알아둬야 돼요. 간이합병은 하여튼 조문은 꼭 알아둬야 돼요. 간이합병 527조인데 그걸 잘 봐야 돼요. 소멸하는 회사가 뭔지 합병한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한다는 거죠. 일방이 존속한다는 거죠. 합병 후 일방이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을 해서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그 회사 발행주의 총수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죠? 미리 그러니까 합병하고 존속하는 회사가 그죠? 존속하는 회사가 이미 합병해 오는 회사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을 해서 소멸하는 회사의 주초행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합병을 해서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획서 작성한 날부터 2주 내 여기는 주총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할 뜻을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된다. 주총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하는 뜻을 공고하고 통지해야 된다. 됐죠? 그렇게 알아서 간이합병 소멸한 회사의 총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 총수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 소멸한 회사입니다. 알겠죠? 소멸한 회사의 주총의 승인은 이를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총의 승인 없이 합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거 어때요?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줘야겠죠? 이것도 조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소규모 합병이다. 이것도 이제 1항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1항.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남아있는 회사 그죠? 합병에 의해서 발행하는 신주미 이전한 자기 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때 그 존속한 회사의 주총의 승인은 1, 2사의 승인을 가름할 수 있다.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존속한 회사의 주총의 승인은 1, 2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죠. 가름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한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리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그죠? 그 밖의 재산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 제조표상으로는 현존하는 순전산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됐고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항 가보시면 존속한 회사의 최종 대차 대조표상을 이건 받고요. 이항 주총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한다는 뜻을 기재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합병 후 요건 존속한 회사. 존속한 회사가 합병을 해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넘겨줘야 되는 거죠. 이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100분의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존속하는 회사의 주총의 승인은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다만 합병을 해서 소멸한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이 존속한 회사의 최종 대차 대조표상으로 현존한 순산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망 가면 어때요? 주총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해야 되죠. 사항은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얼마? 20%, 20%. 많이 갖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발행주식의 총수의 20분의 100분의 20이죠. 20%.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 2주 내에 회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사항에서 어때요? 통지받은 발행주의 총수의 20%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있죠. 반대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5항 조심해야 될 게 소규모 합병은 반대주의 주식 매입 청구 인정되지 않아요. 그죠? 이미 왜냐하면 소규모 조그만 다시면서 흡수하는 회사가 조금의 돈만 주고도 새로운 하나의 회사를 그죠? 인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굳이 존속하는 회사의 그 주주들에게 그죠? 피해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반대주의 주식 매수가 인정되지 않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문제 하나만 또 풀어본다면 어디 가냐면 3번 전문기출 3번 한번 보세요. 주식에서 합병에는 보통 합병 당사회사의 주총의 특별 결의안 승인을 요하지만 예외적으로 합병 자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소멸회사 주총의 승인계를 요하지 않는 소규모 합병과 소멸회사, 존속회사 주총의 승인계를 요하지 않는 간이 합병이 있다. 틀렸죠?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합병을 간소화하기 위해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계를 요하지 않는 소규모 합병. 존속회사예요. 존속회사. 그죠? 이거 틀린 거면 존속회사. 그렇게 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